네, 반갑습니다. 푸개평, 식빵. 오늘 이제 프포절 하는 양식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뭐 프로포절의 기본 개념, 목적, 뭐 기타 등등등을 좀 한번 봤어요. 이게 대부분 내용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고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 2, 3주 정도는 프로포저를 어떤 식으로 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를 했지만 이 수업이 굉장히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어떤 내용을 보는 것보다 프로포절을 쓰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프로포절 양식은 다양합니다. 회사마다, 조직마다, 상황마다 다양한 프로포절 양식이 사용되고 있고, 저희는 어쨌든 사회복지 계열 수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계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프로포절이라고 하면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양식이 굉장히 일반적인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양식을 쓴다는 아니에요. 아, 제가 제 경험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쓰는 프로포절 양식은 좀 이상한 양식을 조금 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말은 잘못했다 틀렸다가 아니라 보편적이지 않은 양식을 조금 써요. 그러니까 다른 떤 연구 관련 프로포절이라든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포절 아니면 공공기관, 공사, 공단에서 사용하는 프로포절과는 조금은 다른 양식을 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복지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양식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 뭐 정답은 없지만 두 번째는 공동모금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런 그러니까 공동모금회가 언제 정확하게 만들어졌지 기억이 안 나는데 90 몇 년도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회복지 영역에서 프로포저 이런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려고 프로포즈라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프로포즈라는 개념이 없었지. 그냥 뭐 국가나 이런 단체 신청하면 그냥 그만큼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프로포절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이제 경쟁이죠.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야. 우리가 A라는 프로포절, B 프로포절, C 프로포절 중에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혹은 이게 효과성 있다. 뭐 이게 더 좋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쌍팔년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고 요구하면 그 중에서 뭐 지자체나 뭐 기관 단체가 마음에 드는데 그냥 선택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첫 시간인가 두 시간 하면서 그 책임성이 원리, 책임성의 어떤 도래, 그다음 뭐 자원의 뭐 한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경쟁이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포절 신청서, 배분 신청서의 양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서 말씀드리자면 그 이전에 그런 것이 없을 때 이것을 막 만들어내는 시점에서 그것이 좋든 싫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로우전이라고 하잖아. 그때 좀 A라고 만들면 시간이 흘러도 A라는 틀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적인 영역에 있는 조직들은 좀 많이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쉽게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이걸 뭐 보수성이라고 부르면 보수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전통이라고 부르면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이게 틀리는 건 아니잖아.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수많은 프로포절이 100개가 있으면 100%가 있으면 이 중에서 공동모금에 사용하는 프로포절 양식은 뭐 이런 쪽에 있으면 이 사이 어디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양식과 어떤 틀 같은 것들이에요. 어쨌든 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오늘 좀 천천히 하나씩 조금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중에서 뭐 한 번씩 다 볼 건데 비슷비슷해요. 가장 비슷비슷한데
뭐 성과 중심형이 이렇게 있고, 성과 중심형이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성과 확산형, 그러니까 성과를 확산한다. 그러니까 다차년도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다차년도 프로그램, 1차년도 사업계획서, 뭐 당연히 2차년도 사업계획서 같은 형태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출 중심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왔고, 산출 그러니까 아웃풋, 성과가 아니라 산출을 중심으로 한 거.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기능 보강 배분 시청서인데, 사실 이제 기능 보강 영역은 사실 저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장비나 뭐 이런 쪽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안 할 거고, 산출 중심령도 우리는 성과랑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산출 중심령, 그다음 확산령 조금 한번 더 보면서 할게요. 뭐 큰 틀 안에서는 차이가 없겠죠. 잠시만. 네, 한번 쭉 봅시다. 뭐 잘 보이시죠, 여러분?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해야 되나? 뭐, 이 정도면 좀 되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제 배분 신청서예요. 이제 성과 중심령에서 배분 신청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이제 거의 대부분 요 틀을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이 틀을 사용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건데, 요 앞에 배분 신청서 요 앞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는데 그냥 공동 모금의 신청서니까 한번 봅시다. 기관명 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네. 내가 쳐볼까? 뭐 부경대학교 사회복지관, 부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막 쳐. 뭐 등록자 번호 뭐 땡땡땡에 뭐 땡땡땡 뭐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 기관 사업명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명 얘기할 때 여기도 좀 적어놨죠. 대상, 목적, 방법, 부재까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쳐볼게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뭐 우울 치료를 목적으로 우울 치료를 위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 그렇고 막 부재 있어도 되고 부재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상 있고 목적이 있죠. 우울 치료, 방법, 동물 치료 매개. 이 세 개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위드, 펫,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부재를 막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년차 사업이냐, 2년차 사업이냐, 3년차 사업이냐 표시를 하고, 대상 지역 뭐 부산, 여기는 부산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열심히 표시하죠. 뭐 이렇게 해놓고 사업 수행 인력 한 5명 뭐 이렇게 하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럼 참여자가 노인 이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동과 노인과 노인,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뭐 여성 노인, 내가 만약 여성 노인을 붙이면 여기다가 여성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두 개 함께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핵심 참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뭐 그 참여자잖아. 사업의 그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우울증 걸린 여성 노인, 뭐 아니면 우울증을 진단 받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참여 인원 뭐 20명 이렇게 뭐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니까 보면 모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뭐 쭉쭉쭉쭉쭉 있는데 뭐 몰라도 되고 이거는 그냥 대충 보면 뭐 불평등마다 뭐 이런다고 치자. 뭐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이거보다는 뭐 신체 정서 이건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맞는 분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는 뭐 이런 거겠죠. 뭐 성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 우울 뭐 치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울감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성과 목표 이런 거고, 주요 사업 내용 사업명, 예를 들어서 사업명에 이 사업 안에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세부 사업명 보면 뭐
뭐 강아지와 함께, 여기는 고양이와 함께, 여기 뭐 앵무새와 뭐 함께, 뭐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이 쭉쭉쭉 나와 있겠지. 그럼 사업비 뭐 이게 단위가 원 단위인가? 그냥 원 단위네. 그러면 내가 대충 봤을 때 이거 지금 한 2천만 원 필요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뭐 이렇게 때리고 총 사업비 때려. 총 2천만 원 필요하고 공동 모금회가 얼마 필요하다. 2천만 원을 하면 보통 안 돼요. 왜냐면 이 매칭 펀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뭐 이거 할 때 이 기관이 우리가 이걸 뭐 100%다 신청해도 가능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관에서 시설을 약간 뭐 활용한다, 뭐 기관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데 그 비용도 함께 상정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뭐 한 2천 한 300 정도 잡으면 신청 금액이 2천이고 기관에서 뭐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보통 아까처럼 여기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잡고 뭐 2천 한 그러면 아까 만약에 3천만 원 했잖아. 기관에서 뭐 3천 원을 표현한다면 뭐 여기 뭐 한 70% 정도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다, 뭐 인건비 얼마, 관리 운영비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담당자 얼마 얼마 이렇게 기본 틀을 매번 신청서를 적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뭐 이렇게 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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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배분 신청서를 쓴다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기관. 뭐, 밑에 거 좀 무시하고,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뭐, 부경대, 종합,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대표자 누구? 뭐, 누가 할까? 뭐 김부경, 뭐, 줍시다. 뭐, 사업자 공모범 112,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포트 쓸 때는 이거 전부 다 그냥 대충, 가상에, 가라로 가상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주소 놓고 직원도 다 이제 놓고, 보통 이 기관이 뭐 어떤 것을 전문으로 하냐 그러면 뭐 이제 뭐 우리는 지역복지도 하고, 표시 뭘로 하지? 표시 좀 예쁜 거 있나? 그냥 동그라미 합시다. 뭐 이렇게 띵띵띵띵 예쁜 건 없네. 동그라미. 우리는 지역복지도 하고 뭐 노인복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요. 막 이렇게 막 대충 적어. 그 다음에 자 이제 결산과 예산이 있는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고 새로 주는 페이퍼에서는 그러니까 예산만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 그 어느 정도 예산만 집어넣는 걸로 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예시 보여주면서 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때 예산은 사업 예산이 아니라 이 기관 전체 예산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그러니까 정도까지 좀 오바고 한 20억 정도 된다. 뭐지?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럼 20억에 보조금은 어느 정도 되고 전입금은 얼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적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상으로 맞춰 놓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과연 이 기간에 몇 명 일하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인건비가 맞춰질 거냐,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냐. 나중에 예시 들어볼 때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성격 주체가 사회복지 법인인지 뭐 어떻게 되겠지.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학교 간다면 학교 법인이겠지. 뭐 학교 법인 뭐 이렇게 법인명 뭐 부경대 뭐 이렇게 적고 뭐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퍼에 제가 요구한 페이퍼의 첫 장은 요거를 적는 거예요. 신청기간 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안 물을게요. 이건 안 물을 예정이에요. 요것만 일단은 신청기간 현황을 적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사업명 아까 전에 했던 사업을 한번 그냥 그대로 조금 갖고 와볼까? 이렇게 with pet. with pet 너무 부제가 좀 구리지 않나? 동물과 함께 행동한다. 이렇게 내가 뭐 동행 뭐 이렇게 쳐보자. 동행 아니면 행복한 노후생활 동물과 함께 행복동 뭐 이렇게 해볼까? 행복동 뭐든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구리긴 한데 이렇게 해볼게요. 행복동. 자, 사업명을 이렇게 적어요. 행복동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봅니다. 행복동
자, 뭐 이렇게 슬로건은 이제 부제로 이렇게 줬고, 자, 그럼 여기 이제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적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의 핵심 참여자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성과를 측정하게 된 대상이 누구냐? 그럼 이렇게 적겠죠. 우울증을 진단받은 여성 노인. 여기다가 더 자세하게 적어도 좋아요. 그래서 뭐 이 사업이 만약에 부산 남구에서만 한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부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노인. 여기 넣고 뭐 더 심각하게는 65세 이상 뭐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주변 참여자는 과연 누굴까? 과연 주변 참여자 대상으로 뭘 적을까? 그러면 그래서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봐, 이렇게 정했죠. 성과 측정 대상은 아니지만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까지 참여 핵심 노인 20명 해놓고, 보통 주변 참여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사회복지사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보통 주변 참여자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말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든지 친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통 핵심 참여자의 남편, 친구 이렇게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친구와 참여 이렇게 적는 거죠. 어떤 분은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뭐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다음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친구, 그래서 20명이니까 곱하기 한 이것저것 남편이나 친구 한 4명 5 친구 100명 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숫자를 임의적으로 맞춰놔요 여러분들이. 자, 참여자 선정 기준. 도대체 참여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까? 다른 이름을 좀 저장을 할까? 여러분 혹시나 예시본. 자, 참여자 선정 기준. 도대체 어떤 기준을 세워서 참여자를 모집하게 할까요? 라고 하죠. 참여자 선정 기준. 그러면 여기서 선정 기준 첫 번째, 최근 뭐 1년간 1년 이내 우울증을 병원에서 진단 받은 노인. 두 번째, 여성 65세 이상의, 당연히 만이죠. 만 65세 이상의 여성. 자, 항상 나이는 만으로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나이는 만으로 써요. 여러분들이 한국 나이 쓰시면 안 돼요. 한국 나이처럼 황당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노인복지론 시간이나 아니면 제가 실천론이나 뭐 몇몇 수업에서 제가 왜 대한민국 한국 나이를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연구의 관점에서 이 한국 나이가 가지는 치명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나이라는 관점이 가지는 굉장히 큰 오류라든지 문제점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세요. 글래드웰의 첫 번째 책의 1장에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나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얼마나 오류를 많이 발생시키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이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못 설정하게 되면 특히 연구나 어떤 프로젝트 정책 방향이 완전 다 뒤틀립니다. 완전 뒤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는 특히나 만 나이나 기준 같은 거 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특히 아동일수록, 특히 노인일수록, 이게 한 18세에서 한 50세, 60세까지 이 일반 대상층은 큰 문제가 없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나 한 18세, 그러니까 13세, 14세 이하의 아동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나이 1살, 2살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 나이 선생님 나이 1~2살 이렇게 하는 게 큰 문제가 될까?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책,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언 책 있죠? 예, 이 책이거든요.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꼭 한번 보세요. 왜 나이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얼마 하지 않아. 만원이면서 여러분들 밥 한 끼,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이 책 삽니다. 이 책에
어떤 아웃라이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효과가 1장입니다. 1장에 마태복음 효과가 일어나요. 나이 때문에 마태복음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마태복음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나이 설정을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틈만 나면 나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틈만 나면 나이를 한국 나이 쓰지 말자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태복음 효과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나이 설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여기 뭐 있을까? 뭐 아까 부산 남부, 그러니까 부산 남구 거주. 이런 참여자 선정 기준이 필요해요. 내가 왜 이런 참여자 선정 기준을 했는가? 그다음, 자, 첫 번째 이제 이거 보면 참여자 모집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A 뭐 남구에 있는 복지관 뭐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뭐 할 것이다 라는 방향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남구에 광고를 어떤 남구의 어떤 뭐 신문이나 뭐 TV 등의 광고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집 전략 방향 쓰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전체 예산이 한 500만 원이야. 근데 이거 광고비가 아무 생각 없이 광고하겠다고 했어. 근데 광고비가 알아보니까 이거 한 450만 원이야. 한 일주일 하는데. 이 프로그램 돌릴 수 있어 없어? 못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짠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알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TV 광고를 하고 싶어. 노인들 구하려고. 근데 이게 450만 원이야. 대충 알아보니까. 근데 프로그램 전체는 500만 원이야. 이거 프로그램 돌릴 수 있어요? 광고 450만 원 하고 5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프로그램 돌릴 거야? 못하겠죠. 못해요. 그러니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되려면 둘 중에 하나겠지. 이런 방법을 안 취하거나, 혹은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쯤 되면 또 다르겠다. 그렇잖아? 그러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상으로 최대 1억까지 준다고, 100만원에서 1억까지 준다고 제가 할 거예요. 100만원부터 1억 사이에 돈을 줄 테니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원해 보라라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줄 건데, 여러분들이 그 금액 안에서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복지관 이용하는 노인, 복지관에서 난 복지관 이용 노인을 할 것이다. 그럼 내가 묻겠지. 복지관 이용 노인 누군데? 그러면 뭐 복지관에서 뭐 우울 관련 프로그램, 뭐 다른 거, 뭐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을 여기에 뭐 지금 이 프로그램이 뭐지? 동물 매개 치료를 아니지, 음악 관련 프로그램 노인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과나 효과성 판단에서 물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정말 음악 관련 때문인지 노인 그 매개동물 치료 때문인지 성과가 확실해?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못해요. 우리 전 시간에 평가에 대해서 배웠잖아. 평가했을 때 효과성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집단 A가 있고 집단 B가 있는데, 집단 A만 갖고 한다고 치자. 집단 A가 만약에 이미 음악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다시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고 있어. 한 석 달 뒤에 효과가 난다면 이게 얘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할 수 있겠지. 이렇게 A 집단은 음악, B 집단은 음악 플러스 동물, 뭐 하나 더 추가해서 뭐 C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한 집단 했을 때 뭐 이 차이 나는 거, 이게 일종의 뭐 솔로몬 설계랑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A 집단, B 집단, C 집단 만드는 비용과 절차 같은 걸 여러분 다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평가나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성을 있는 건지 만약에 검증한다는 관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프로그램 어떻게 평가할 거야? 어떤 방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구에 있는 음악 관련의 노인 플러스 동물 하겠다. 집단도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 이거 평가가 불가능해요. 이 평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실컷 돌려놓고 평가 불능. 그러면 당연히 이거 평가 C 때려버리겠지.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자 기준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함부로. 그러니까
두 가지 예시를 제가 지금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돈이 500만 원 밖에 없는 프로그램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참여자 설정을 할 때는 두 가지. 첫 번째, 현실 가능적으로 내 예산 안에서 가능할까? 내 예산 안에서 가능할까? 두 번째, 이 대상자가 혹시나 크리밍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혹은 다른 프로그램과 겹쳐가지고 상호작용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 이런 대상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즉시 우울 관련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받기를 요청받은 노인, 아니면 우울 관련해서 우울이 너무 심해서 자살 의도까지 보이는 노인으로 설정해. 해서 괜찮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노인을 한다고 쳤을 때 한 집단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극단치에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돌려놓고 우리 너무 심해서 자살 의도까지 보이는 노인을 어떻게 안 죽게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프로그램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시간의 효과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노인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떠한 다른 조건 같은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어떤 A라는 노인은 너무 심한 노인, 극단치에 있는 노인 2 플러스, A 노인은 좀 보통 심한 노인, C집단은 경계성 우울에 있는 노인, D집단은 거의 없는 노인을 했을 때 이 노인이 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지만 변화 없겠고 다 떨어지지만 여기에 가속도가 가장 높더라. 뭐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지 확실히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당연히 우울이 심해가지고 자살 의도까지 보이는 노인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 당연히 프로그램 돌려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을 해야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가속도가 굉장히 더 낮더라, 아니면 뭐 하다못해 비슷하더라 정도까지는 보여줘야지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효과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보자. 사업 내용 및 전략.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아마 가장 많은 파트에서 이 내용을 막 들어와요. 과연 예를 들어서 뭐 동물 매개면 뭐 동물 뭐 강아지, 2 아까 봤던 고양이, 3 앵무새, 뭐 이런 각각의 동물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면 만약에 이게 뭐 9주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1주에는 뭐하고 1주의 내용, 2주 내용, 3주 내용 쭉 해서 9주 내용까지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사업별 시행 방법, 시행 시기, 횟수, 진행 일정, 모든 구체적 정보. 그러니까 이 파트가 만약에 10장을 적는다면 이 파트가 한 7장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포절 내용의 3분의 2는 다 이거예요.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포절을 한 10장 정도 써라 그러면 한 7장은 다 이쪽 내용입니다. 다 이쪽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강아지 종류가 뭐야 도대체? 어떤 강아지? 도대체 이 강아지 왜 쓰냐? 막 불독 이런 거 쓸 수 없잖아. 막 사람 무는 개 쓰면 안 되잖아. 그지? 그리고 강아지 쓸 때 예방접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방법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갈 것이냐? 그리고 강아지가 직접 가는 건가? 아니면 노인분들이 오시는 건가? 아니면 렌탈하는 형식인가? 아니면 2시간 같이 어울리시다가 돌아오는 형태인가? 뭐 이런 거 모든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고양이 마찬가지고 앵무새 마찬가지예요. 각각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
까지 다 하셔야 돼. 그리고 이거를 누가 도대체 누가 할 거야? 복지사가 직접? 아니면 사람을 고용? 알바? 자봉? 주변 이웃? 도대체 누가 할 거야 이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 보시라고. 그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 다양한 것들이 도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때 내가 한번 프로포즈 이야기 하면서 했잖아. 뷰라고. 뷰. 먼 미래를 보는 뷰라는 거예요. 프로포절은. 플랜은. 이 플랜 안에서 뷰 안에 다양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 가능성을 최대한 미리 프로포절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리 내용이 주로 여기서 있는 거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심한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간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간다면 동물을 어떤 식으로 옮기냐? 어떤 식으로 운반할 것이냐? 혹은 반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신다면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 3시간 정도 오신다면 도대체 어디로 모셔야 되냐? 학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폰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간다면 도대체 이걸 학교에서 할지 복지관에서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을 옮긴다면 뭐 동물 뭐 매개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직접 하는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동시킨다면 그 이동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잠시 말했지만 이동 차량 같은 거는 보통 복지관마다 이동 차량이 있어요. 뭐 버스라든지 본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비용 같은 거를 보통 복지관이 자부담한다고 해요. 아까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 보면 사업비가 있고 신청비가 있고 신청금 총사업비 중에서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때 총사업비랑 신청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버스 운영비라든지 어떤 뭐 버스 운전기사 운영비 이런 거를 복지관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매칭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신청 금액을 다 하기도 하긴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뭐 그런 비용, 뭐 공간, 뭐 복지관을 이용한다면 복지관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하는 이용비 같은 거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장소 이용료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대신에 사업 운영비는 모금이나 정부가 삼성복지재단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사업비와 신청 금액이 좀 차이 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공간에 뭐 에어컨 사용료라든지 보일러 사용료 아니면 뭐 그런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비용은 기관에서 낼 테니까 나머지 비용은 주십사 하는 거죠.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시기, 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만약에 동물 이용하는데 뭐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지만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애가 좀 너무 안 좋아. 그럼 겨울에는 앵무새 일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얘들은 봄에 하고 여름에 하고 얘는 뭐 가을에 한다. 뭐 이렇게 짜시든가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일정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정보기 잠깐만 벌써 잠시만. 그래서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쯤에는 여러분 선배들이 이 프로포즈 쓰면서 사업 내용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좀 그 예시를 갖고 와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엄청 잘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번도 프로그램을 돌려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만든 프로포즈를 치고는 굉장히 좀 존경하면서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프로포즈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논의하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썼더라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기관 뭐 연계 협력 전략 요런 내용이 있고 뒷부분에 예산 편성 다시 문제의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만 봅시다. 자, 먼저 기간 연계 전략이라는 건 봐요.
위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사회 내 또는 범위를 넘어서 협조관계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돼서 프로그램은 네트워킹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한 기관에서 어떤 일을 다 하기에는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수업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도 있는 사례관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어떤 일을 다 할 때 못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복지관에서 강아지, 동물 뭐 이런 거 안 키우잖아. 관리 안 하잖아. 그러면 이런 동물들을 관리하는 기관과 연계를 하거나, 혹은 이 동물들을 갖고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떤 협회가 있거나 아니면 학교가 있거나 이런 데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A 프로그램 안에는 뭐 1도 필요하고 2도 필요하고 여기는 3도 필요하고 4도 필요하고 여기는 5가 필요한데, 우리 기관에서는 1, 2, 3까지는 커버가 되지만 4, 5는 커버가 안 된다. 그럼 4, 5는 누가 해줄 수 있냐 했을 때 B 기관과 C 기관이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 노인 수영 관련 프로그램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부산 시내에 복지관 중에 제 기억상으로는 수영장을 갖고 있는 복지관이 없어요. 그러면 수영장이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갖고 있는 복지관이 꽤 있는데,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담는 겁니다. 자, 예산 관련돼서는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프로포절 뒷부분에서 다음에 예시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그냥 이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이렇게 막 떠오르지 않아요. 실제 예시를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인데, 요 예산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산 영역을 좀 훅 넘어갔는데, 그 예산 영역 부분 열어놓고 다시 실제 예시 넣고 다시 한번 재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식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공동모금의 프로포절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 파트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공동모금의 프로포절 말고 일반적인 프로포절이 있어요. 뭐 아카데미아 그 학계에서 쓰는 프로포절이나 아니면 공모전 형식의 프로포절이나 아니면 어떤 일련의 프로포절에서는 얘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번이 아니라 얘가 2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배경, 목적, 차별성 이런 것들은 사실 프로포절에서 먼저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나는 아직도 공동모금회가 이 파트를 여기다 갖다 붙였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예산까지 다 짰는데 갑자기 문제의식이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나? 보통 예산은 굉장히 뒷부분에 나오거나, 그쵸? 뭐 매개 전략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사업 배경이 나와. 그쵸? 필요성, 문제의식이, 아니 문제의식은 제일 먼저 나오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포절을 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와야지. 여기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처음 시간에 앞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오래된 프로포절 양식을 그냥 경로 의존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공동모금에 이거 프로포절 관리하시는 분을 뭐 관리자 만나면 묻고 싶어요. 이거 왜 안 고치시냐고. 세상천지의 어느 문제의식, 사업 필요성을 중간 부분에 갖다 놓은 프로포절,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프로포절 양식 한 수십 개에서 한 근 100개는 본 것 같은데 공동 모금에 밖에 없어요. 이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걸 듣는 학생들은 이게 문제의식이 중간에 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제가 아는 99%의 프로포절은 문제의식은 앞서 있습니다. 제목 다음에 바로 와요. 그러니까 공동 모금의 프로포절 양식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성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기, 승, 전, 결의 구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기가 이쯤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승전, 기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전혀 없고, 더구나 이걸 이렇게 만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사업 배경을 중간에 오는 프로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산 다음에 사업 배경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프로포절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봐요, 제가.
제가 이거 공동모금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 말을 해요. 난 도대체 프로포즈를 니들은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아니 상식을 생각해 보라고. 드라마에서 영화 봐. 드라마에서 이제 시작할 때 뭐 이렇게 막 배경을 좀 보여주잖아. 막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 배경. 갑자기 뜬금없이 막 주인공 막 죽고 막 시작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 갑자기 결론 막 보여주고 영화가 시작돼? 이런 영화도 이런 드라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상하게 공동모금의 프로포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볼 때마다 이상해요. 제가 이걸 벌써 한 몇 년째 보고 있는데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실습 갈 때나 뭐 혹시나 뭐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이게 이런 형태가 맞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형태고 어떤 프로포절이라든지 어떠한 기획서의 논리라고 따졌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 논리입니다. 논리 자체가 기형적이에요. 문제의식이 중간 예산 밑에 나온다는 건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계획서예요. 그럼에도 공동모금회가 이걸 안 고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겠죠. 하나는 귀찮아서 안 고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제가 무식한 제가 모르는 정말 독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독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는 모든 공동모금회 사람한테 물었는데 아무도 이걸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지는. 혹시나 이 영상을 공동모금회 그 기획서를 관리하시는 분이 본다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너무 짜증이 나요.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여기 있으니까. 어쨌든 자 합시다. 여기 왜 여기 있냐? 문제의식, 사업 배경. 이 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냐? 제가 한 번씩 말했지만 질문이에요. 기획서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프로포절은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은 관리의 영역이라고 말했고요. 프로포절은 질문의 영역이에요. 질문은 누가 한다? 민감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딱 봤는데 나는 도저히 너무 민감해서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프로포절의 양식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울증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혼자 고독하게 사는 거야. 아 진짜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뭔가 좀 같이 즐겁고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고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뭔가 저분들한테도 혼자 사시는 저분들한테도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맨날 외롭게 살고 있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뭔가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내가 그 몇십 명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안아줄 수 없잖아. 뭔가 따뜻한 온기 뭐 똑같아 뭐 이렇게 말이라도 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아니면 뭐 재롱이라도 뜰 수 있는 뭔가 없을까라는 질문이 뭐다?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알지? 아니 이거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질문이에요. 우울증 걸린 할머니한테 동물을 이렇게 좀 매개해서 치료하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프로포즈는 질문입니다. 프로포즈는 답이 아니에요. 답하는 영역이 아니고 질문하는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이 질문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쓰는 겁니다. 너 이 질문을 왜 하게 됐어? 내가 이걸 보니까 그렇더라. 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실제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 한계가 있더라.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울증 걸리신 할머니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좀 안 좋아하시더라. 막 피하시더라. 야 그러면 저 할머니 돌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뭔가 좀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내 질문에 대한 원리, 이유가 여기 적혀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을 보는 거죠. 이제 기존 사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포즈 쓸 때 한번 찾아보세요. 나랑 비슷한 사업이 있냐 없냐. 우리 여러분 전 시간에 보면 프로포절, 그러니까 기획서를 만들 때 뭐 이런 게 있었지 않나? 잠깐만 설계 영역이었나? 아마 설계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 설계였나 이게? 잠시만요. 이 장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주 프로그램의 창의성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업계 최초 개발부터 시작해서 기존 스타일 변화 등등 요렇게 매트릭스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이 장 보면 19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만약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 거 있고 뭐 기존의 프로그램의 속성 변환 아니면 업계 최초의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맞췄다고 치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니까 저기 서울에서 뭐 아니면 작년에 서울 뭐 강원도 어떤 지역에서 해봤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고양이만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우린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랑 앵무새, 특히 앵무새 말을 하니까 대화 소통에도 더 혹시 강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우리 뭐 했는데 김해에도 있었지만 부산 남구에는 해본 적이 없다. 김해 노인과 부산 남구의 노인이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다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왜 기존의 유사 사업과 이런 차별성을 적는 거는 기존 사업과의 어떤 장단점, 차이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 돈을 줄 만한 사업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자, 신청기관의 장점. 예를 들어서 부경사회복지기관의 장점이 뭘까? 강점이 뭘까? 봤을 때 첫 번째 뭐 우리는 학교 베이스로 하는 프로그램 복지관이라고 치면 많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잖아.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을 통해서 또 특히 우리 학교 안에 동물 관련된 클럽이나 동아리가 있어서 그 클럽과 연계했을 때는 다른 어떤 복지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우리 학교에서 만약 이 프로그램 중에 뭐 하나 뭐 철갑상어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학교 철갑상 키운다. 우리 철갑상을 키우니까 우리 철갑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 기관의 장점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산출목표, 성과목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산출목표 그러면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뭐 동물과 뭐 일주일에 1회 만남, 뭐 동물과 터치 내지는 포옹 1회당 10회 이상 뭐 아니면 뭐 10분 뭐 이상 뭐 이렇게 산출 목표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뭐 복지사가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자원봉사자가 그 뭐 체크한다, 확인 뭐 체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출석부 활용 뭐 이런 식으로 산출 목표를 정하고 성과 목표는 우울, 감, 뭐 10% 감소 뭐 하고 뭐 백스에 뭐 우울 촉도 활용하고 사전 사후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성과 목표랑 이렇게 설정을 해요. 요거는 안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예시 보게 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 같은 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시고 PDF도 좀 다시 확인해 보시고 평가 도구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설정할 까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평가하면서 여러분들이 평가 도구는 설정해야 된다. 어떻게 평가 도구 찾고 하는 거 구글 스칼렛에서 찾는 방법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런 거 한번 하시면 되고 사업 종류 후의 기대 효과 뭐 당연히 뭐 우울증 저하를 통해서 뭐 자살 의도 감소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증진 뭐 이런 이야기 좀 적어주시면 되고 사업 활용 결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됐을 때 뭐 잘 성공하였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적인 프로그램 확산 가능성 아니면 뭐 기존에 뭐 있는 뭐 유기견 센터에서의 동물과의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킨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의 판타지를 좀 더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판타지? 그럴듯한 판타지. 이런 알만한 판타지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조금 더 뭐 현실적이어도 되고 조금 덜 현실적이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여기에 뭐 엄청 정교한 거는 적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프로포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쓸 프로포절 양식과 이게 공동보금의 양식 기준에서 제가 만든 건데 그건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선배들 이 수업을 전에 들었던 친구들의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오늘은 그러니까 기본 틀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시간 할 내용은 예시 몇 개를 갖고 와서 이 친구가 했던 장점들 제가 좋아했던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프로포절 그러니까 공동모금의 프로포절 말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프로포절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그런 이야기 좀 하면서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넘어갔는데 오늘은 틀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할게요. 요 틀 내용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거 그냥 이거 몰라도 공동 모금의 배분 신청서 이렇게 치면 여기 공동 모금에 이렇게 나와요.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서식 보면 뭐 2021년 뭐 배분 사업 안내 표준 양식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양식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이 정도 수업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